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부품으로 조립된 최신형 스마트폰을 다른 나라보다 무려 128만 원이나 싸게 살 수 있다면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년 7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회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가격표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최고급 접는 스마트폰을 한국 소비자가 프랑스 소비자보다 적은 돈을 내고 손에 쥐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과거 우리는 같은 전자제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 해외 직구 사이트를 뒤지며 씁쓸한 역차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는 이번 발표에서 그동안의 굳어진 공식을 완전히 깨버리고 안방 시장에 파격적인 혜택을 던졌습니다. 핵심 부품의 원가가 무섭게 치솟는 위기 속에서 거대 기업은 도대체 왜 자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시장의 가격을 강하게 짓눌렀을까요? 오늘 우리는 최상위 기술력이 집약된 스마트폰 가격표 이면에 숨겨진 기업의 치밀한 생존 전략을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공개한 최상위 모델 Z 폴드 울트라 모델의 한국 출고가는 257만 3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동일한 제품의 미국 판매 가격을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308만 원이었고 프랑스 판매 가격은 약 371만 원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미국보다 50만 원, 그리고 프랑스보다는 114만 원가량 더 낮은 금액으로 기기를 구매하게 된 셈이죠. 특히 고용량 모델로 갈수록 이 가격 차이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저장 용량이 가장 큰 1TB 모델의 경우 국내 공식 출고가는 345만 1,800원으로 책정된 반면 프랑스 현지의 환산 가격은 473만 원에 달해 두 국가 간의 격차가 128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기본형 모델인 Z 폴드 8 역시 국내 가격을 227만 800원으로 묶으며 해외 시장과 뚜렷한 가격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Z 플립 모델 또한 국내에서는 168만 3천 원에 출시되었지만 프랑스에서는 219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단순히 세금이나 유통망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가격 책정입니다. 과거 한국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내수 시장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들로부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더 높은 가격표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신제품이 출시되어도 한국은 항상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되어 몇 달을 기다려야 했고 동일한 사양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성이나 물류비를 이유로 국내 출고가가 해외보다 높게 책정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 쇼핑몰을 통해 배송비와 수입 관세를 모두 지불하면서까지 바다 건너 물건을 직접 들여오는 해외 직구 방식이 국내 매장에서 정식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했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죠. 기업들이 정해준 가격과 서비스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장 환경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은 자국 기업의 제품마저 역차별을 받으며 구매한다는 섭섭함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의 가격 정책은 그동안 누적되었던 시장의 불만을 한 번에 전환할 만큼 매우 적극적이고 눈에 띄는 행보였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Z 폴드 울트라는 단순히 화면을 접는 기술을 넘어 현재 스마트폰 제조 공정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상위 하드웨어 기술이 모두 집약된 기기입니다. 외부 충격에 강한 티타늄 소재를 뼈대로 사용하면서도 기기를 펼쳤을 때의 두께를 4mm 대역으로 얇게 설계하여 휴대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여기에 2억 화소에 달하는 초고화질 카메라 센서와 하루 종일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는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그 얇은 공간 안에 정밀하게 탑재했죠. 또한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춘 최신 모바일 반도체와 진화된 인공지능 기능까지 통합되어 스마트폰을 넘어선 개인용 정보 처리 단말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달리 두 개의 화면과 복잡한 힌지 구조, 그리고 발열을 제어하는 특수 냉각 시스템까지 모두 갖춰야 하므로 제조 원가 자체가 기존 기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이처럼 높은 생산 비용이 투입된 초고가 기기를 전 세계 주요 시장 중 오직 한국에서만 가장 낮은 진입 장벽으로 판매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혜택 차원을 넘어섭니다. 물론 국가별로 부과되는 세금의 기준이 다르고 통신사들의 보조금 정책이나 사전 예약 혜택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 판매세가 결제 시점에 나중에 붙고 유럽은 높은 부가가치세와 엄격한 소비자 보호 비용이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환율 환산만으로 모든 가격을 절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온전히 제조사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수적인 환경 요인들을 모두 덜어내고 기업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공식 출고가 자체를 한국 시장에 가장 유리하게 설정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이토록 확실한 가격 차이를 둔 바탕에는 고양 소비자를 향한 혜택 제공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뛰어넘어 기기당 발생하는 상당한 이윤을 양보하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과 모바일 시장 주도권을 향한 철저한 계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단기적인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시장의 출고가를 최대한 낮춘 가장 큰 이유는 최고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벌어지는 애플과의 치열한 점유율 경쟁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성장의 정체기에 진입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1년이나 2년 만에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스마트폰 출하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생존하고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마진율이 높은 1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시장뿐입니다. 2026년 기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예측 자료를 살펴보면 애플이 20%로 1위를 달리고 삼성이 19%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매우 팽팽한 구도가 형성되어 있죠. 단일 퍼센트의 점유율 차이가 수천만 대의 판매량과 직결되고 부품 공급망 전체의 단가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삼성에게 한국 시장은 절대 내어줄 수 없는 상징적인 핵심 거점입니다. 만약 삼성이 본국인 한국에서조차 젊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애플의 아이폰에게 시장 주도권을 넘겨준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갤럭시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프리미엄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해외의 소비자들과 정보통신 전문 매체들은 제품을 평가할 때 그 브랜드가 탄생한 국가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중요한 지표로 삼습니다. 한국 기업이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 만든 최신 기기가 정작 한국인들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죠. 본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제품이 해외에서 고급 브랜드로 대우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방 시장의 점유율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해외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도 확보 작업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이 주도해온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환경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첫 제품을 출시하며 접는 화면이라는 새로운 규격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점했던 삼성의 지위는 최근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아너를 비롯한 중국의 제조사들이 기기의 두께를 일반 스마트폰 수준으로 줄이고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등 하드웨어 완성도를 크게 높이면서 매서운 추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은 물론이고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도 중국산 폴더블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여기에 2026년에는 스마트폰 생태계의 절대 강자인 애플마저 첫 번째 폴더블 기기를 출시할 것이라는 유력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기관들은 2026년 전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21%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동시에 삼성의 점유율은 기존 40%대에서 32%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의 파이는 커지지만 삼성 혼자서 독식하던 시기가 끝나고 진정한 표준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삼성은 국내 가격을 억제하여 강력한 방어벽을 구축하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기기의 가격 장벽을 낮춰 초기 구매자 수를 최대한 늘리고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기기를 사용하며 생산해내는 긍정적인 경험과 입소문을 시장 전체로 확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단일 기기의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선 이어폰과 스마트워치, 그리고 태블릿 기기로 이어지는 거대한 기기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현재 한국의 10대와 20대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아이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장하여 경제력을 갖춘 핵심 소비층이 되었을 때 갤럭시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져 있다면 삼성의 장기적인 수익 모델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가장 최상위 모델인 폴더블 폰의 가격 문턱을 낮춘 것은 단순히 기계 한 대를 더 팔기 위함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기술적 우위를 증명하고 브랜드의 세련된 이미지를 다시 심어주기 위한 다목적 전략입니다. 소비자가 한번 아이폰 생태계로 넘어가 버리면 다시 갤럭시로 돌아오게 만드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교체 시기가 다가온 기존 사용자들을 계속해서 자사 플랫폼 안에 머물게 하고 경쟁사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파격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한 것입니다. 출고가를 낮춰 발생하는 수익 감소분은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기업이 전략적으로 지불하는 필수적인 마케팅 투자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소비자가 한번 갤럭시의 편의성과 고도화된 생태계에 익숙해지면 향후 도입될 각종 유료, 인공지능 구독 서비스나 새로운 형태의 전자기기에도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됩니다. 결국 한국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은 단순한 할인 행사가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폰 산업의 지각 변동 속에서 미래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거대 기업의 매우 현실적이고 치밀한 계산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국 소비자를 우대하는 가격표 이면에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예민한 소비자들을 거대한 품질 검사 요원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흡수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동시에 기계의 아주 미세한 물리적 결함이나 소프트웨어의 사소한 오류조차 쉽게 넘기지 않는 깐깐함을 자랑하죠. 새로 구매한 폴더블 기기를 펼쳐보고 화면 중앙의 주름이 이전 세대와 비교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밀리미터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입니다. 또한 기기를 접고 펼 때 힌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마찰음이나 카메라 렌즈가 빛을 받아들이는 색감의 미묘한 차이까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최신 전자기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유독 높은 국가입니다. 신제품이 출시되는 당일 수많은 정보통신 전문 창작자들이 기기를 완전히 분해하여 내부 부품의 배치와 마감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올 정도죠. 일반 사용자들 역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려 기기의 연산 능력을 수치화하고 배터리 소모량을 분 단위로 측정합니다. 이러한 집단지성의 분석 결과는 단 몇 시간 만에 거대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빠르게 공유됩니다. 기업의 공식 발표보다 실사용자들의 날카로운 검증 결과가 시장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기기의 결함이 늦게 발견되어 북미나 유럽 등 거대한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교환 사태가 발생하거나 브랜드 신뢰도가 하락하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 출시 초기에 발생하는 방대하고 다양한 실제 사용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죠. 기업의 연구실 안에서는 정밀한 기계팔이 스마트폰을 수십만 번 접고 펴거나 인공 강구실에서 방수 능력을 시험하는 극한의 통제 실험이 매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주머니 속 먼지나 한여름의 높은 습도, 그리고 에어컨이 켜진 실내외를 오갈 때 발생하는 급격한 온도 변화 같은 일상생활의 변수들은 기계 실험만으로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백 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할 때 발생하는 발열이나 화면 비율 충돌 같은 소프트웨어 문제 역시 실제 사용자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공지능 기능들은 실시간 번역이나 문서 요약 과정에서 사용자의 목소리 억양과 일상적인 대화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정형화된 연구실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소음이 가득한 지하철이나 조용한 사무실 등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비로소 알고리즘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진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시장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의 출고가를 상대적으로 낮추고 저장 용량을 무료로 2배 늘려주는 사전 예약 혜택을 제공하여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시장에 보급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소비자들이 각자의 생활 환경 속에서 기기를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분석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죠.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사용 후기를 올리고 불편 사항을 지적하면 삼성의 개발진은 그 즉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에 들어갑니다. 발견된 오류를 바탕으로 카메라의 인공지능 보정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배터리 소모를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빠르게 배포합니다. 기계 구조적인 개선점이 발견되면 향후 생산 라인에 즉각 반영하고 수리 정책을 유연하게 보완하여 기기의 완성도를 극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더욱이 한국 시장은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밀집해 있어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망이 아주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기기를 현장에서 즉각 수거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본사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글로벌 시장 판매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전에 이루어지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최종 점검 단계입니다.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도될 물량의 품질을 한국 시장에서 미리 검증받는 셈이죠. 만약 한국 소비자들이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린다면 이는 곧 전 세계에서 가장 기준이 높은 시장을 통과했다는 강력한 품질 보증서가 됩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해외로 물량이 대거 빠져나가기 전이라면 본국에서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벌게 됩니다. 결국 한국 소비자들이 누리는 가격 혜택은 삼성전자가 기기의 남은 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 세계 시장에 무결점 제품을 팔기 위해 지불하는 거대한 연구개발 투자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마진을 조금 덜 남기는 대신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위험 요소를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토록 파격적인 가격 억제 정책을 펼친 시점이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들의 원가가 일제히 상승하던 시기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2026년 전 세계 정보통신 산업의 가장 큰 화두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열풍이 불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와 저장 장치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해지면서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고 이는 곧바로 모바일용 반도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더블 스마트폰의 핵심인 화면 패널과 이를 안정적으로 여닫게 해주는 정밀한 힌지 부품, 그리고 외부 충격을 견디는 티타늄 소재 역시 일반 스마트폰 부품보다 제조 단가가 월등히 높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러한 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신형 폴더블 기기의 가격을 이전 세대보다 일제히 $100씩 인상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부품 가격이 올라 미국 현지 가격은 올리면서도 한국 시장의 가격은 철저하게 묶어둔 이 독특한 구조는 삼성이 자체적으로 쥐고 있는 수직 계열화된 거대한 생태계의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품을 전량 외부 기업으로부터 사와야 하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제조사라면 부품 원가가 오르는 즉시 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거나 기업이 심각한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프로세서부터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정밀한 카메라 이미지 센서까지 핵심 부품의 상당수를 내부 계열사를 통해 직접 조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죠. 내부 공급망을 통해 부품 단가 상승의 충격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여러 사업 부문 간의 이익을 교차로 보전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부품의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스마트폰 완제품 사업부와 부품 제조 사업부가 전체 그룹 차원에서 이익률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최종 소비자 가격의 변동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오직 삼성전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독보적인 원가 방어 능력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드웨어 기기 간의 강력한 연동을 바탕으로 한 생태계 확장 전략도 이번 가격 정책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기계 한 대를 팔아서 당장 남기는 단기적인 이윤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소비자가 갤럭시 생태계에 한번 깊숙이 발을 들이게 되면 기업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구매한 뒤 편리한 연동성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 그리고 고성능 태블릿 기기까지 자사 제품으로 통일하여 구매하게 됩니다. 한번 구축된 기기 생태계는 다른 경쟁사의 제품으로 넘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잠금 장치 역할을 하죠. 스마트폰 본체에서 마진을 일부 양보하더라도 주변 기기 판매를 통해 전체적인 고객 생애 가치를 크게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장기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나아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나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스마트홈 플랫폼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접점이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되면서 소비자의 이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나아가 2026년 모바일 시장의 최대 화두인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은 스마트폰을 단순한 통신기기에서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안에 8억 명의 사용자 기기에 자체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통화 중 실시간 통번역이나 복잡한 문서의 자동 요약, 그리고 화면 속 피사체를 즉각적으로 검색하는 등의 지능형 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데이터가 누적되어 그 정확도와 활용성이 정교하게 발전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국내 출고가를 낮춰 초기 진입 장벽을 허물고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기업은 막대한 양의 실사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도입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나 맞춤형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당장의 기계 판매 마진을 덜 남기더라도 수년 동안 거대한 플랫폼에 머물며 지갑을 열어줄 충성스러운 사용자를 확보하고 미래 소프트웨어 수익 모델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삼성이 치밀하게 준비한 거시적인 생태계 전략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급 스마트폰을 해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혜택에 무작정 감격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결정은 한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해준 가격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업 스스로가 명확하게 인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 화면 몇 번만 터치하면 전 세계의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국가별 세금 체계와 환율 차이를 스스로 정확하게 계산해냅니다. 국내 출고가가 조금이라도 비합리적으로 책정되거나 서비스 품질에서 차별을 겪게 되면 소비자들은 언제든 아이폰이라는 강력한 대체제로 망설임 없이 넘어가 버리죠. 대안이 부족해 국산 브랜드를 묵묵히 소비해야만 했던 과거에 수동적인 시장 환경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언제든 지갑을 닫고 다른 선택지를 찾아 떠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력을 쥔 새로운 소비자 집단이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